안녕하십니까. 제이론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8일이고요. 지금 현재 7시 56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건즈, 점즈 앤드 스틸, 제러드 다이아몬드 책을 완독했는데요. 첫 페이지 껍데기부터 끝 페이지 껍데기까지 열심히 생각하면서 재밌게 읽었는데요. 이 책에 보면 한글에 대한 소개가 약 반 페이지에서 한 페이지 정도 나와 있는데요. 이 책에서 한글을 아주 훌륭한 문자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소개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알파벳이라든가 중국의 한자라든가 그런 문자에 비해서 좀 비중을 덜 다룹니다. 한글이 알파벳이나 다른 문자보다 덜 우수해서 적게 다루는 게 아니고요. 창조의 원리 또는 무에서 유로, 인간의 문명 발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완전 무에서 유로, 만들어내는 것, 창조하는 것을 강조하거든요. 한글이 만들어질 때 이미 몽골에서 표음 문자를 사용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글 표음 문자를 블락 모양으로 모아쓰기 하는 방식은 한자에서 개념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미 기존에 있는 개념을 조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한글 창조가 다른 알파벳의 발명이라든가 문자의 발명에 비해 좀 상대적으로 가볍게 다루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창조하는 것, 그거 1년, 2년 걸리는 거 아니고요. 10년, 20년 걸리는 거 아니고 100년, 200년 걸리는 거 아니고요. 몇 천 년, 몇만 년이 걸립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고대 문명을 배울 때 빗살무늬 톡이니 이런 진짜 허접해 보이는 그런 것도 깊이 있게 배우잖아요. 종교의 출현이라든가 이런 것도 배우고요. 그게 1년, 2년, 100년, 200년에 걸쳐 완전히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지는 창조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런 거 발전할 때 수천 년, 수만 년의 시간이 걸린단 말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학문도 1년, 2년, 10년, 100년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발전되는 게 아니고요. 따지고 보면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누적된 정보의 압축이거든요. 그래서 그 압축된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어려운 건 당연하고요. 완전히 새로 배우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일단 알고 나면 너무 허접해 보이죠? 맞습니다. 일단 알고 나면 진짜 허접한데요. 그 알기 전에는 신비의 베일에 덮여 있습니다. 그 신비의 베일을 하나씩 하나씩 벗겨내는 과정이 학습입니다. 학습이요. 이번 동영상에서 컴퓨터 그래픽스 기초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요. 제가 제일 먼저 설명해야 될 거를 몇 개 적어 봤는데요.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고요. 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은 것도 좀 있는데 그것도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잘 따라오시면 문제없이 웬만한 그래프는 다 그려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연속 함수, 미분 가능 함수 이런 거 배웠잖아요. 혹시 이런 거 왜 배웠는지 아십니까? 이런 거 왜 배우냐 그러면요. 그래프의 성질을 배우는 겁니다. 매끄러운 곡선이 뭐냐 그러면요. 미분 가능한 곡선입니다. 미분 가능한 곡선이 매끄러운 곡선이고요. 큐빅 스플라인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큐빅 스플라인이 뭐냐? 큐빅, 3번 미분 가능한 곡선이 큐빅 스플라인입니다. 그 다음에 또 곡률이라는 개념도 또 배워야 되는데요. 곡률이 뭐냐? 둥그런 모양을 곡률이라고 합니다. 보통 곡률은 K라는 문자를 사용하고요. 곡률 반경은 뭐냐? 곡률의 역수가 곡률 반경입니다. 다른 말로 반지름입니다. 반지름의 역수가 곡률입니다. 그 다음에 또 차원 변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데요. 2차원 평면 그래프를 나타내려면 1차원으로 변환해야 되고요. 3차원 공간 좌표를 화면에 뿌리려면요 2차원으로 변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개 변수와 및 프레넷 세렛 포뮬러 TNB라는 유명한 식이 있는데요. 프레넷 세렛 포뮬러를 알면
웬만큼 3차원 공간은 표현할 수 있고요. 이때 필요한 게 션적분인데요. 션적분. 영어로는 라인 인티그럴이라고 부릅니다. 라인 인티그럴 이거 대학교 1학년 때 미적분 시간에 선적분 배우잖아요. 선적분. 후적분이 아니고 선적분이야. 라인 인티그럴.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좌표 변환인데요. 고등학교 때 뭐 1차 변환, 2차 변환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거는 선형 변환이고 좌표 변환을 좀 더 일반화 시킨 게 별것 없습니다. 커빌리니어 코어디너츠라고 부르는데 커빌리니어 코어디너츠 여기 다큐멘테이션 보면 존나리 어려워 보이는데요. 뭐 이상한 뭐 좌표 있고 막 씨발 막 이상한 식도 나오고 막 뭐 알지도 못할 뭐 H, H1, H2 뭐 이런 비율도 막 튕겨져 나오고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라 커빌리니어 코어디너트 뭐냐? 우리 이거 고등학교 때 이미 배웠거든요. 이미 배웠는데 이거를 좀 맛있게 포장하면 이렇게 어마무시한 식이 나오는데 맛있게 포장한 겁니다. 이거 줬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거 해보면 진짜 쉽습니다. 하나만 풀어보면 다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우리 고등학교 때 다 배웠어요. 카빌리니어 코어디너트 이거 고등학교 때 이거 다 배웠거든요. 고등학교 때 언제 배웠냐고요? 치환적분 할 때. 치환적분이 어떻게 보면 이 카빌리니어 코어디너트 중에서 한 부분입니다. 이거를 좀 일반화 시킨 게 카빌리니어 코어디너트 좌표 변환이고요. 이 좌표 변환이 매개 변수화입니다. 앞으로 이런 거 제가 실제 예를 가지고 설명을 조금씩 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인터폴레이션 내사법인가 뭐 그래갖고 있는데 이것도 별거 없고요. 알고 나면 별거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알고 나면 별거 없는데 모를 때는 신비의 베일에 쌓여 있고요. 신비의 베일을 그 베일을 하나씩 하나씩 벗겨나가는 게 학습입니다. 학습. 오늘부터 컴퓨터 그래픽스 이론과 실제를 제가 설명드리는데요. 몇 가지만 해보면 압니다. 몇 가지만 해보면 알고요. 그리고 공간 좌표계에서 이 프레넷 세렛 포뮬라 TNB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요. TNB는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공간 벡터 해석, 접선 벡터, 법선 벡터, 공률 반경, 공률 뭐 이렇게 갖고 여기 이렇게 눌러보면요. 프레넷 세렛 포뮬러가 나오는데요. 쭉 내려가 보면 여기에 뭐 어마무시한 식이 있습니다. 프레넷 세렛 포뮬러가 3개가 있잖아요. 여기 그림을 보면 T, N, B T는 탄젠트고요. N은 노멀이고 B는 바이노멀입니다. 이 식을 외워주시면 아주 감사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유도하는지는요. 제가 이거 설명했는데 어디 갔지? B? 이거를 이렇게 복사해 갖고요. 유튜브에서요. 이렇게 공간 벡터 해서 IQ 95 이렇게 따라보면요. 여기에 이렇게 못생긴 아저씨가 프레넷 세렛 포뮬러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드리는데요. 이 동영상을 보고 여기에 나오는 프레넷 세렛 포뮬러를 어떻게 유도하는지 익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만 알면요. 웬만큼 공간 그래프는 다 그려냅니다. 믿거나 말거나고요. 한꺼번에 이론을 너무 많이 쏟아내면 배우는 사람이 주눅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눅 들지 않도록 조금씩 이론과 실기를 설명드리는데요. 제 동영상을 빼먹지 않고 이거 외워야 돼 그럴 때는 외워주시고 차근차근 따라오면요. 다 그립니다. 다 그릴 수 있어요. 다. 공간 그래프 애들 장난입니다. 장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론 시작합니다. 오늘 제 동영상을 잘 듣고요. 인내력을 갖고 차근차근 들으시면 오늘 이 그래프, 이런 그래프 그려낼 수 있고요. 이런 그래프를 하나를 그릴 수 있게 되면요. 온갖 종류의 그래프를 다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놈의 새끼만 그리겠다. 아니면 요놈의 새끼만 그리겠다. 요 한 가지만 그려내면 나는 다 그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론 설명부터 들어가는데요. 가장 기초적인 것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생긴 곡선이 있습니다. 좌표가 이렇게 있고요.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인데요. 이게 시작점이고요. B 제로고요. 이게 끝점입니다. P 1이고요. 여기에 한 점 P가 있고요. 이거를 S0라고 하고요. 이 점을 S라고 하고요. 이 점을 S1이라고 나타냅니다. P0, P1은 P0, P1은 X, Y로 표현되는 순서상, 점의 순서상 좌표를 나타내고요. S0, S1은요. S0, S1은요. 거리입니다. 거리. 출발점이 P0고요. P0를 거쳐 이 곡선을 따라 P에 도달하고요. P에서 이 다시 곡선을 따라 이렇게 곡선을 쭉 따라 이동해서 P1에 도달하는데요. P0는 출발점이고 P는 중간점이고요. 이 P는 중간점이고 곡선을 따라 이 P1에 도달하는데요. 맥의 변수, 이거 변 맞습니다. 화. 맥의 변수화가 뭐냐? 동일, 이거 외우세요. 외워. 동일 곡선상의 세점 P0, P1 간의 거리 S 비율, 이게 맥의 변수화입니다. 그러니까 맥의 변수화란 동일 곡선상의 세 점 P0, P, P1 간의 거리 S 비율, 이게 맥의 변수화입니다. 맥의 변수화. 이거 모르면요 직선도 하나 못 그려요. 이거 모르면 직선도 하나 못 그린다고. 그래서 이거는 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맥의 변수화가 뭐냐? 동일 곡선상의 세 점 간의 거리 S 비율. 제가 이거 대충 만든 말인데 이걸 이제 수식적으로 표현을 해봐야겠죠, 그죠? 이걸 수식적으로 표현을 할게요. 그냥 직선이라고 생각해요. P0가 여기 있고요. P1 끝점이 여기 있고요. P가 중간에 있습니다. 요게 S0고요. S0에서 P까지 거리가 S고요. S0에서 P1까지 거리가 S1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는데 문제 없죠? 이 거리 B로 나타내면요. B로 나타내면 P1에서 P0, 그러니까 P0, P1,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P1에서 P0를 뺀 거고요. P에서 P0, P에서 P0, 나중점 P에서 P0, 이거 비율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곡선 또는 동일 곡선 상에 세 점 P0, P, P1 사이의 거리 B잖아요. 이거 거리 B. 이거 거리 B 맞잖아요. 거리 B는 거리 B라 그랬으니까 S1에서 S0 뺀 거, S1에서 S0 뺀 거, 이거 거리 맞죠? 그죠? 예, 거리 맞잖아요. S에서 S0 뺀 거, S에서 S0 뺀 거, 이게 맥의 변수 화입니다. 화. 맥의 변수화. 존나리 쉽잖아요. 이것만 알면 모든 곡선을 다 그려낸다니까요.
모든 곡선을 다 그려내요. 자, 지금부터 식을 정리하는데요. S0는 거리니까 이 출발점이 P0잖아요. 이거 0이잖아요. 0. 그죠? 그래서 P가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목표입니다. P가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목표예요. 그래서 이 식을 풀어내는데요. S0가 빵이잖아요. 빵. 빵 맞죠? 그죠? 그러니까 S가 빵이에요. S0가 빵. 이 식을 풀면 P 빼기 P0는 이렇게 되죠. 그죠? S1분의 S 맞죠? 그죠? S1분의 S잖아. 그 다음에 P1 빼기 P0잖아. 그래서 P는 P1 빼기 P0 맞잖아요. 그죠? S1 더하기 P0 이 S가 영 마음에 안 드네요. 이렇게 이거 별거 없잖아요. 별거 없다고 이걸 외우셔야 된다고. 이것만 외우면 모든 곡선은 그려 낸다. 그러니까 다 그려낸다 이 뜻입니다. 이제 거리 S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S0, S1. S를 S0에서 S1로 변하는데 이걸 간단하게 하려면 S0는 거리가 0이니까 빵. S1은 그냥 편하게 1로 잡아. 그래서 S는 0에서 1부터 변한다고 설정을 할 때, 이렇게 설정을 할 때 P는 P1 빼기 P0 이게 1이라 그랬으니까 S 더하기 P0 우와 이게 파라미터라이제이션 좀 유식한 말로 파라미터라이제이션 이거 어렵습니까? P를 좌표상으로 나타내면요 이거를 좌표상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죠. X, Y는 X1, Y1 빼기 X0, Y0 더하기 X0, Y0 여기에 S가 빠졌네요. 요 S가 빠졌네. X는 X1 빼기 X0 S 더하기 X0 Y는 Y1 빼기 Y0 S 더하기 Y0 이때 S는 0에서 1까지 변한다. 이게 파라미터라이제이션입니다. 우리가 편의상 S1을 1로 잡았는데요. 그려낼 때는 이렇게 잡아도 지장 없습니다. 그릴 때는 이렇게 잡아도 지장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계산할 때는요. 계산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곡선이 이렇게 직선일 필요는 없잖아요. 여기에 그림처럼 이렇게 어마무시한 곡선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곡선이 될 수도 있잖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는 S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DL 1 곱하기 DL DL은 뭐냐? DL은 이렇게 나타냅니다.
DL은 이 거리잖아요. 거리. DL은 dx 더하기 dy. x의 증가분 더하기 y의 증가분. 예, 이렇게 되죠.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로 나타내야 되잖아. 피타고라스 정리로 이렇게 나타내야 되잖아. 이렇게 x의 증가분 더하기 y의 증가분 제곱의 피타고라스 정리.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요게 dx, 그죠? 요게 dy, 요게 dl이잖아. dl, 요게 거리잖아. 그러니까 dx의 제곱 더하기 dy의 제곱의 루트, 요게 dl이잖아요. 여기까지 따라왔죠? 그죠? 그럼 dl은 어떻게 되느냐? dl은 x제곱을 뽑아. x제곱을 뽑으면 이렇게 되죠. 루트 1 마이너스 1 플러스 dx의 dy의 제곱의 dx를 뽑아낸 겁니다. 밖으로. 그래서 s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s는요, dl에 대해서 루트 1 더하기 요 부분을 어떻게 나타내죠? 미분에서 제곱. 그래서 dx. 이렇게 해서 s를 계산해냅니다. 이렇게 해서 이 s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계산해서 거리가 0에서 x가 0이네. x가 x0, y0에서 x1, y1까지 이렇게 변화하면 이게 s가 되는 겁니다. 이 s에 대한 함수로 이 좌표를 나타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 식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 시작 시간에 여기서 현적분, 라인 인티그리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좀 어렵게 보이죠? 지금은 이거 필요하지 않는데요. 곧 필요합니다. 곧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등학교 때 또는 대학교 때 1학년 때 교양으로 배웠던 그런 거를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그래픽적인 면에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런 곡선을요, 좌표가 이렇게 있을 때요, 이걸 컴퓨터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설명드립니다. 지금부터 x, y, p0, p1, 여기에 p가 있고요, 여기에 s가 있고, 여기에 0이고요. 우리가 s를 편의상 S1을 1로 놓는다 그랬죠. 이거를 n 등분하는 겁니다. 꼭지점 개수가 n입니다. n. 그러니까 s가 0에서 1까지 변하는 이게 s입니다. s. 0에서부터 1까지. 꼭지점 개수가 n이면 꼭지점 개수 지금 2개잖아. 이렇게 하면 꼭지점이 3개잖아.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꼭지점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 꼭지점 개수가 5개이면 선분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선분 개수는 4개잖아. 4개. 다시 말해서 꼭지점 개수 빼기 1. 2차원 평면 그래프를 컴퓨터로 표현할 때 요즘 요거를 P0를 하고 P1, P2, P3, P4, P5
이게 끝점이 n이면 요거는 pn-1. 요 간격은 전체 길이에서 뭘로 나눠야 되죠? 선분 개수는 꼭지점 -1이잖아요. n-1.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델타 S는 전체 길이를 n-1 꼭지점 개수로 나눈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델타 S, 여기서 여기까지가 델타 S, 여기서 여기까지가 델타 S. 델타 S는 전체 길이 S에 대해서 꼭지점 개수 빼기 1, 요게 요 선분의 길이입니다. 2차원 평면을 이렇게 선분 S가 주어지면 P0, P1, P2, P3, P4, P5를 계산해서 배열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버텍스는 몇 개요? N개. 다른 말로 이거를 정수로 나타내면 int n개. 그 다음에 좌표가 필요하잖아요. 좌표 2. 이렇게 데이터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데이터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버텍스는요 int 2입니다. 2. int 2가 되면 공간이 너무 좁아. 이거를 이렇게 정의했을 때요. 버텍스 n은 int n의 2가 됩니다. 맞죠? 그죠? 여기에서요. 이 n은 꼭지점의 수, 점의 개수입니다. 곡선상에서 꼭지점의 개수 P0, P1, Pn-1이고요. 이거는 Pn-2입니다. 제가 여기에 잘못 표기했습니다. 마지막 꼭지점은 Pn-1이고요. n보다 작습니다. 번호를 붙이면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꼭지점이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P0고 P1이고 P2고 P3이고 P4 요게 n-1이고 n은 5입니다. 그래서 요게 Pn-1이 돼야 되고요. 전체 길이 S를 n-1등분 한 게 요게 델타 S. 요거를 우리가 컴퓨터로 계산할 때 델타로 표기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숫자 2는요. 여기에서 숫자 2는 평면이니까 x, y를 나타냅니다. n은 꼭지점의 개수인데 인덱스로 사용될 때 꼭지점의 번호고요. 그래서 n은 0에서 n-1까지 변하는 거고요. 이렇게 변하는 거고 2는 여기 2는요 0에서
1까지 변하고 x와 y를 나타냅니다. 지금부터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지를 설명하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절단합니다. 이렇게 절단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절단합니다. 이렇게 곡선을 따라 두 번 절단이 이루어지는데요. 처음에 한 번 절단을 하면 이런 파이프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둥글게 생긴 파이프가 만들어지고, 이거를 이렇게 배를 가르면 원형 파이프에 배를 가르면 이렇게 배를 갈라서 펼치면 이런 직사각형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동그란 원을 이렇게 잘라내면요, 이렇게 잘립니다. 요렇게 자르는 횟수는, 요거를 M0, M1 쭉 가서 요게 M-1이 되고요. 그러니까 총 N개의 꼭지점이 생기는 거고요. 요 원을 펼친 게 요 스트립인데요. 요 원을 이렇게 잘라내면요,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선분이 하나, 둘, 셋, 넷, 5개. 요 각도 차는요, 델타 앵글 각도 차는 이 파이 360도를 n등분 한 겁니다. n등분. 요 좌표를 n0, n1, n2, n3, n4, n-1이 되고요. 요 꼭지점이 좌표가, 마지막 꼭지점이 좌표가, 요 전체 꼭지점 개수는 n이고요. 요 선분의 개수는 2파에서 n-1이 요게 델타입니다.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각도 차가 360도를 n-1등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꼭지점 개수가 n이면 이 변의 개수는 n-1이기 때문에 요 각도 간격은 델타는 2파이 n-1이 되고요. 이 경우에 요 각도 차는 델타는요, 2파이의 m-1입니다. 이 각 꼭지점을 다 계산을 하면요, 이 꼭지점을 각각 다 계산을 하면 원으로 n개, 이 원을 쫙 편 게 이건데요. 원주를 펴면 이렇게 되는데, n, 이거는 원, 이 원을 나타내고요. 원에서 꼭지점 개수가 n이고요. 그 다음에 m은 이런 둥그런 원통 파이프가 360도를 돌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를 m등분 한 건데요. 그 m이 2m이고요. 그러면 각각의 포인트마다 XYZ 3개의 좌표가 있어야 되니까 3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플로트로 나타내면 플로트, 이런 배열이 형성됩니다.
이 M은 이런 둥그런 원통 파이프를 나눠 놓은 꼭지점의 개수고요. 이 N은 이 원을 N 등분한 거고요. 각 꼭지점마다 X, Y, Z 세 개의 좌표가 필요하니까 이거는 X, Y, Z. 그래서 플로트 M, N, 3 이렇게 나타내지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그릴 때 주의해야 할게요. 우리가 이 토러스를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펼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이 같은 점이고요.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이렇게 원으로 마를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 토러스기 때문에 이렇게 또 마를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점과 이 점, 이 점과 이 점, 이 점과 이 점 모두 동일한 점입니다. 동일한 점이거든요. 이 점과 이 점, 이 점과 이 점 모두 동일한 점이고요. 이 점과 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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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점과 이 점 모두 동일한 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다 동일한 점이거든요. 이 점과 이 점이 동일한 점입니다. 시계 방향이나 반시계 방향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그립니다. 이 점과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 이렇게 시계 방향이나 또는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그리거나 또는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그리거나 시계 방향으로 그리든지 반시계 방향으로 그리든지 일정한 방향으로 그려야 합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이 점들을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그리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이 너무 길어졌습니다.